안녕. 언어와 매체의 미래엔 두 번째 단어는 국어의 구조예요. 그냥 국어의 구조라고 하지만 문법이에요.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의문, 단어, 문장, 담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수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의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의문은 의문의 개념 그리고 의문의 변동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번 동영상은 의문의 개념을 먼저 찾아가는데 집중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58조 단원의 길잡이 국어의 구조라고 나와 있고, 의문, 단어, 문장, 담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이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의문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의문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의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문의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각각 무엇이 더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 올바른 현상을 탐구하면서 표준 발음대로 정확하게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단어, 문장, 담화 이어지는 부분들도 살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학습계획 세우기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읽고 넘어오셔야 해요. 59페이지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요 의문의 변동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의문의 체계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은 다시 자음, 모음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놨는데 너무 후려쳐놨다. 여기 이 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필기를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뭐 할 거예요? 의문 할 거예요. 의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리의 최소 단위. 선생님,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좋아요.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의문이 변하면 내가 그렇게 써놓은 글자의 발음, 소리가 변하고, 그리고 소리만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뜻도 변한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옆에 단어 하나 볼게요. 말이라고 쓰고 말이라고 읽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써볼까요? 몰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벌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막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1번과 2번은 뭐의 차이가 있어요? 모음 아와 오가 다르죠. 1번과 3번은요, 초성의 자음, 미음과 비읍이 다르고요. 4번은요, 종성의 미을과 기역이 다르죠. 아를 오로, 미음을 비읍으로, 받침 리을을 기역으로 바꾸는 순간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다른 소리가 나고 다른 뜻이 나죠. 그러면 위에 쓰여져 있는 것만 보면 기역, 미음, 비읍, 리을, 아, 오가 의문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의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기역, 미음, 리을, 비읍에 해당되는 자음, 아오에 해당되는 모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먼저 크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비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둘 사이에서의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으면 분절 의문, 경계마디가 없으면 비분절 의문. 그, 무, 브, 르, 아, 오 이런 애들은 따박따박 소리가 분리가 돼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분절 의문.
분절 의문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거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나눈다라고 해놨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리를 낼 때 조음시 소리를 내는 기관, 발음 기관에 저항을 받으면서 나오면 자음, 받지 않고 소리가 나면 모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옆에 이 부분은 필기 계속 할 거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음은요, 쉽게 생각합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히읗까지.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까지 이런 식으로 나눌게요. 뒤에 자음표와 모음표를 배우게 될 거지만 자음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소리를 내는 위치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세부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에서의 울림 여부, 소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 울림 여부에 따라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나누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기억. 다음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 모음은 다시 또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 없으면 단모음, 그러니까 단모음 단순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러면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죠. 왜? 혼자 단독으로 만난 애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합쳐져서 만들어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형태의 이중모음이 있고,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 형태의 이중모음도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모음을 단모음, 이중모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 더 끼어들어서 반모음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야기해 드리고요. 반모음은 왜 이름이 반모음이냐? 모음의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자음의 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모음의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자음의 특징이 있기도 하지. 그러면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지. 그런데 모음 쪽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붙여준다. 반모음은 대표적으로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오, 우의 반달 모양 그려서 반모음 이렇게 나타내고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형태에는 반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 혹은 반모음 오우 더하기 단모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밑에 나와 있는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은 의사할 때 그 의 하나밖에 없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음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모음은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하면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표 외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는 한데 다음 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면서 외우는 요령 같은 거를 조금 오글오글 거리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들. 비분절 의문은요, 소리마디의 경계는 없고 명확하게 어디에서 끊고 구별해야 되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얘네가 비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하더라. 뭐가 있어요? 소리의 길이, 장단, 소리의 높낮이,
뭐 고저라고 해도 되겠죠. 장단, 고저,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의 억양, 이런 애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나, 현대국어에서는 장단, 길고 짧은 것만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말이라고 해서 앞에 말은요 딱 짧게, 뒤에 말은 길게죠. 앞에 짧은 거는 따그닥따그닥 타고 다니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 분명히 소리가 다르죠? 뜻도 다르지. 소리의 길이도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이 페이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니까 이 정도는 외워놓고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세세하게 볼 거예요. 60페이지 아까 메모하고 필기했었던 내용들이 좀 세세하게 적혀 있죠. 시작해 볼게요. 국어의 음운체계, 음성과 음운이라는 게 있는데, 음성, 음운, 우리는 음운만 할 거니까요. 둘 다 말소리다.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옆에다가 말소리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음성은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다. 음운은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말소리, 추상적이고 관념적. 전부 다 제가 소리는 다르게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음운의 종류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나누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소리 마디의 경계가 있냐 없냐.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집니다. 소리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소라고도 하고요. 분절 음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자음, 모음이 있다. 비분절 음운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지 않고 소리와 소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말이 중요하네요. 그래도 뜻은 구별해준다. 운소라고도 합니다. 분절 음운의 체계와 비분절 음운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하고 영어랑 우리말이랑 일어, 우리말이랑 중국어 전부 다 다르니까 음운은 그 언어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 음운의 종류 세 번째 3번 자음이라고 했죠. 조금 귀찮지만 한번 섞어서 쓸게요. 자음은 어디에 들어간다? 비분절 음운에 들어간다. 비분절 음운이니까 다시 음운에 들어가겠고, 음운은 어디에 들어간다? 말소리에 들어간다. 개념, 말소리를 낼 때, 저는 요거를 줄여서 소리를 낼 때 조음시에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인데요. 조음 위치, 어디에서 장애를 받느냐? 조음 방법, 막을 거냐, 흐르게 할 거냐,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밑에 3번 현대국어의 자음체계, 이 표는 그냥 무조건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깥의 부분을 외우고 안에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외워놓고 나머지 바깥 부분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오글거릴 거예요. 바다, 사, 자, 가. 여기 딱 5개 위치만 외워놓으면 끝납니다.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몇 마리? 2마리씩. 바다, 사자 2마리 놀러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사진 찍고 놀고 있겠죠. 포토, 찰칵. 남자 여자 이렇게 놀러 갔을까? 알고 봤더니 암컷 하나 수컷 하나였죠. 더 자세히 알고 봤더니 둘이 무슨 관계였어? 세상에 부부 관계였어.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마누라. 한참 있다 멀리 파도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한참 있다 대답하죠. 응? 이렇게
그래서 현대국어의 자음책의 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외워주시면 된다. 그 다음 세로줄을 찾아볼게요. 소리 대봅시다. 브뿌프무 브뿌프무 브뿌프무.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지. 입술 소리. 드뜨트 스스 느르 드뜨트 드뜨트 드뜨트. 어때요? 혀끝이 위에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죠? 잇몸 소리. 즈쯔츠 즈쯔츠 즈쯔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입천장이 있고 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즈쯔츠 즈쯔츠 하면 혀의 이 부분이 위에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연필이나 손가락으로 여기 즈쯔츠 즈쯔츠 닿는 소리를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역시 요쪽 부분이 혀의 천정에 가서 닿거든요. 그거 연필 같은 걸로 살살살살 눌러보면 쓰는데 말고 뒤쪽으로 눌러야지 구멍나. 스스 그쪽은 살이 좀 야들야들해요. 여린 입천장 소리. 병 걸린 사람 같죠? 목구멍 깊숙이 올라옵니다. 목청 소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왼쪽 찾으러 갈게요. 3, 3,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열, 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파열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파찰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서로 맞닿아서 마찰됩니다. 마찰음. 마찰되니까 닳아서 없어지지.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제가 지금까지 요 안에 들어가는 말들을 뭐라고 바다사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비음은 콧소리, 유음은 흐름소리, 흐를 율자 코 비자니깐요. 다음 브뿌프 드뜨트 크크크 즈즈츠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소리의 세기가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요. 예사소리는 약한 소리, 된소리는 예사소리에 비해 목청이 긴장되면서 나는 소리, 거센 소리는 목청계의 강한 기류를 동반하는 소리.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빈칸은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예요. 다음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1페이지에는 위쪽에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까 한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모음은 뭐에 들어갑니까? 분절 의문에 들어가고요. 분절 의문은 뭐에 들어간다? 음운에. 음운은 어디에 들어가요? 말소리에 들어갑니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음,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 저항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음,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요, 밑에 표처럼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 외워놓고 나머지 바깥에 거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말을 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건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단 거를 모아놨다. 사탕, 초콜릿, 양갱. 양갱은 나만 좋아하나? 아무튼 이러한 것들 제가 한 손 가득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혼자 먹어서 당뇨 걸리지 말고 저 좀 나눠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그거나 주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칸이 6개 있는데 뒤에만 먹을 건가? 아니요. 앞에도 먹을 거예요. 그거나 주오.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얘만 이로 바꾸고
나머지 전부 옆에다가 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모음표 10개가 완성이 됐죠. 이제 나머지 거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툭 잘라 놓으면은 앞쪽, 뒤쪽 소리는 어디에서 나요? 혀에서 나죠. 혀의 앞부분 전설, 혀의 뒷부분 후설. 나머지 발음하면 됩니다. 우오 우오 으어아 우오 으어아 으어아에 비유해서 우오는 입술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란 입술. 우오에 비해서 으어아 입술 모양이 평평할 거예요. 평평한 입술. 평순 원순 순서대로 써주면 되고 이에에 으어아 어때요? 입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입이 벌어지면서 혀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래서 혀의 높이 고무음, 중무음, 저무음. 일단 요거 말고도 또 중요한 개념은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로 모음 중에서도 단모음 구별할 거예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기억합시다. 자음은 바다사잖아. 모음은 선생님 그거나 주오 요걸로 기억하도록 할게요. 의문의 변동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뒤에 의문의 체계 먼저 정리해 놓고 앞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62페이지. 의문 체계 하기 전에 아까 써놨었던 필기 부분이 숙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의문의 국어의 의문 체계의 이 단어는 그냥 거의 읽는 거 이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읽어는 봐야 되겠죠. 발, 팔, 발, 볼, 발, 발.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다르다? 브.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르다? 아, 오.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르다? 짧고 길고. 우리는 이미 알죠? 얘네들이 묶어서 분절 음운,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알고 있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 머릿속으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하고 음운은 음성에 비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달탈 딱 하나 다르네요. 득득 소리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죠. 달돌 아오 하나만 달라졌는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 그래서 드, 아오 얘네들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별표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는데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면 분절 의문, 강약, 고저, 장단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지 않는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교육과정에서는 강약이 아니라 장단만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고. 음운은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밑줄, 추상적인 말소리이므로 언어마다 다르다. 분절 의문의 체계와 비분절 의문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라고요. 넘어가기 전에 옆에 또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 옆 페이지 부분 정리된 거 한번 보러 갈까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은 은근히 중요해요. 올해도 고3 언니 오빠들 보고 있는 수능 특강에 최소 대립상 활용한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까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주의할게요. 하나의 소리에 의해서 두 개, 세 개 말고 하나의 소리. 물불, 나머지 다 똑같고 브무 하나 다르죠. 돌둘, 돌둘, 오우만 다르죠. 배배, 길이만 다르지. 그러니까
무, 부, 오, 우, 길이 전부 다 음운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언어에 따른 음운 체계의 차이의 예는 여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3페이지. 이제 자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음, 말, 달, 칼, 아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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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드, 크에 의해서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무, 드, 크 전부 다 음운이다. 그 중에서도 자음이다.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면 자음이라고 한다.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자음 체계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표 외워놓은 거거든요. 그 표만 이해하신다면 밑에 나와 있는 말들은 그것을 그냥 읽어놓은 거, 글로 써놓은 거밖에 안 됩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입술 소리는 아까 뭐 있었어? 표가 있으면, 요렇게 표가 있었으면 제일 첫 줄에 요렇게 세로로 오는 애들 입술 소리였었죠? 제일 처음에 거기 뭐 있었어요? 뿌뿌프무 뿌뿌프무 있었잖아요. 뿌뿌프무 뿌뿌프무. 잇몸 소리는 혀 끝이 윗잇몸에 가서 닿는 소리, 드뜨트, 스스, 느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쓰고 있나? 아까 그 표 그리면 되지. 센 입천장 소리,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즈즈즈. 여린 입천장 소리,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 소리, 목청 소리, 하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밑에 여러분 교과서에 자음의 조음 위치를 준다라는 건 시험 문제 나면 어떻게 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코 안에, 비읍 이런 식으로 나고 기역에서 나는 소리, 리을에서 나는 소리, 미음에서 나는 소리 각각 뭐예요? 찾는 것들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표를 여기 그림을 외워두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앞 페이지에 했었던 어디에요? 60페이지에 있었던 자음표 외워놓는 게 일단 먼저다 이거예요. 옆에다 쓸게요. 페이지 60쪽에 자음표를 외워두자.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이어서 진도 나가는 게 무의미하다. 자음표 외워놓으면 의문의 체계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도 자음표 쓸 것들이 있어요. 미리 얘기해줄까? 비음화 할 때 저 자음표 쓸 거야. 구개음화 설명할 때에도 그 자음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고. 다음 64페이지 넘어갈게요. 탐구. 여기는 잘 외우지 않는 부분들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외워 놓으셔야 한다. 시작해보죠.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미리 체크할게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5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각각의 특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을게요.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낸다. 마찰음, 비좁아. 좁은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낸다.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낸다. 비음, 코 비자예요.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지나간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 코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유음의 유는요, 흐를 유자예요.
혀 끝을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혀 끝을 윗잇몸에 댄 채로 공기의 혀 옆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소리 리을 하나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좋은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소리내 보세요 이겁니다. 밑에 파여름과 파차름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단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차름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달아서 마찰, 달아서 없어졌어. 그래서 3개 중에 2개만 남아있다. 밑에 표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바다 사자가 몇 마리씩? 2마리씩. 둘이서 뭐하고 놀아? 사진 찍고 논다. 포토 찰카. 하하하. 한 놈이 부르죠. 마누라. 한참 있다가 대답해요. 응? 이라고. 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서 세로줄 같은 소리 위치, 가로로 같은 줄에 걸쳐 있다. 소리내는 방법이 같다. 그래서 자음은 구별하는 방법이 소리를 내는 위치와 방법이다. 열 뜨거우니까 윗칸, 찰 차가우니까 아래칸 뜨거움과 차가운 것이 마찰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찰했더니 나중에 다 달아서 없어지고 2개밖에 없더라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4번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파찰음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찾으시면 되지. 문제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숙제니까. 밑에 자음과 모음의 명칭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자음 했으니까 우리 뭐 하러 가야 되나? 모음 하러 가야 되지. 모음. 소라와 소리를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기 전에 우리 아까 필기해놨었던 거 확인할까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고 꼽사리로 반모음도 나누는데,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으로 나누고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자음과 달리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어요. 모음은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미리 할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 고모음엔 뭐 있고 중모음엔 뭐 있고 저모음엔 뭐 있고요.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로 나눌 수가 있고, 전설 모음에는 뭐뭐뭐 있고 후설 모음에는 뭐뭐뭐 있고,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평순이 있는데 동그라면 원순 뭐뭐뭐 있고 평순 뭐뭐뭐 있고, 밑에 단모음 표를 외워놓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단모음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거나 주오. 앞에도 먹어. 그거나 주오. 주의하는 거는 뭐? 얘만 이로 바꾸고 전부 다 옆에 이를 덧붙여주면 된다. 단모음표 끝. 선생님 이중모음은요, 단모음 빼면 나머지 전부 다 이중모음이지. 이중모음을 굳이 외우고 있지는 맙시다. 66페이지.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중모음은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
이중 모음에는 야여, 예예, 요유, 의와 같은 이 계열의 이중 모음과 와워, 왜와 같은 오우 계열의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이중 모음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내기는 딱히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굳이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당연하지. 요거 4개가 오우 계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계열이에요 라고 그렇게 외워놔야 되겠지. 지금 우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의문을 했어요. 의문을 하면서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에서 자음했고 모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게 뭐다? 비분절 의문 해야지. 밑에 사, 네모, 비분절 의문, 눈싸움의 눈, 눈싸움의 눈, 앞에 눈은 짧고 뒤에 눈은 길고. 의문이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소리의 길이도 의미를 구별합니다. 짧으면 그 다음에 쌀 한 말만 주세요 할 때는 짧고 사람이 하는 말 길고, 먹는 굴은 짧고 땅굴은 길고, 어덜트 성인은 짧고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성인 세인트는 길고. 이 말이 중요 포인트네요. 국어에서의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나타납니다. 여기 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싸움, 눈은 길었죠. 그런데 이 눈이 단어의 첫 글자가 아니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한박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일 때는 짧게, 사람이 하는 말 길었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음절이 아니면 짧게 발음합니다. 그 밖에 비분절 음원으로서 억양이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국어 교육 과정에선 억양을 비분절 음원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확인해 놓을게요. 3페이지만 더 하면 끝나. 조금만 힘내.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 자음의 특징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땐 불, 풀, 뿔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머,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잘 구별 못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불, 풀, 뿔 하면 영어 화자들은 그냥 풀, 풀, 풀 이렇게 따라합니다. 한국 사람은 뿌뿌프 세 소리를 명확하게 다른 소리로 구분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이 소리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드트뜨, 츠츠츠,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영국어 화자들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얘네들은 한국어 자음은 이렇게 3개가 짝짓는 게 특징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푸브, 트드, 프브와 같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처음 배울 때 이 푸 발음 하는 거 엄청 연습하지 않나?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바보, 첫 번째 부는 무성음 푸, 두 번째 부는 유성음 부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다르다고 생각 안 해. 한국 사람들은 다리에서 중간 소리 리을 R에 해당되는 것, 달에서의 종성에 오는 것, 달, 마지막 소리 리을 R를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다르게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외국인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별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무성음, 유성음 구별하지 못하고. 아, 왜요? 의문체계는 그 언어마다 다르니까. 이 글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어제 남산 어땠어요?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어요. 그런데 팔이 아파요. 네, 팔? 네, 많이 걸어서 팔이 아파요. 어머, 이 외국인 화자는 뭐 얘기하고 싶어요? 발 이야기하고 싶은데 발이라는 발음 대신에 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어 화자는 부프를 구분하지만 영국 화자는 영어 화자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음 예로 알 수 있는 우리말 자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바보. 우리는 구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인식한다. 다리의 얼 발음, 달의 엘 발음, R과 L을 하나의 리을로 인식한다. 다시 정리. 한국어 화자는 유성음, 무성음 구별하지 못하고 영어 화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별하지 못한다. 이유는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니까. 다음 68페이지. 다음 글을 읽고 의문을 바꿨을 때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말에는 꽤 재밌는 짝들이 있습니다. 낡다, 늙다. 뜻이 꽤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아를 의로 바꿨을 뿐인데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낡다의 아가 아래 아니까 아를 의로 바꾼 건데 모음 하나만 살짝 바꿔도 연관 있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남다 넘다도 그런 걸 거예요. 남으면 넘어 오버 한다고 서로 동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작다 적자 적다도 우리 맨날 헷갈리잖아요. 의미를 서로 혼동에 뒤바꿔 쓰는 일이 많을 정도니까요. 이력작을 나타내는 말은 엄청 많습니다. 빨갛다, 뻘겋다, 파랗다, 퍼렇다, 노랗다, 누렇다, 하얗다, 허옇다, 까맣다, 검었다, 밝다, 붉다, 맑다, 몰다와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의성어, 의태어로 눈을 돌리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 이 글에 나타난 단어짝들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봅시다. 야호! 열심히 잘 찾아보세요. 2번. 다음과 같이 자음 모음 바꿨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짝 더 찾아보세요. 열심히 잘 찾아보세요. 다음 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중모음 의의 발음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의의 발음에 주의하여 보기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친구의 발음과 비교해 봅시다. 얘는 패스. 밑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의는 이로 조사의 에는 발음함도 허용한다. 밑에다가 다시 위에다 다시 쓸 거예요. 민주주의의 자,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원칙적으로 전부 다 의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의는 이로, 그러니까 첫 음절 아니잖아요. 얘 이로 발음할 수가 있지. 얘는 조사의잖아요. 에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죠. 단어의 첫머리의 의니까 얘는 의라고 발음해야지. 첫머리가 아니니까 이로도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총 몇 가지로 읽을 수가 있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거를 뭐라 그러지? 그 수학에서 뭐 경우의 수라고 하나?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전부 곱하면 총 8가지고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써드리는 거를 외워놓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정확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거겠지. 밑에 4번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예를 더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봅시다 라고 해놨는데 소리의 길이라고 밑줄 그어놓고 우리 위에다 씁시다. 뭐라고? 비분절 은 그러면 붙이지 뭐. 됐고 얘네들은 학교에서 비분절 음은 뭐 따로 해주지는 않은데 그냥 알아서 하숑 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좀 외워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내용이긴 했지만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놨고요. 아까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기처럼 해놓은 거 있죠? 일부러 회색식으로 해놨었던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외워놓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음표, 모음표 외워놓는 게 더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의문의 변동 70페이지부터 어디까지야? 엄청 많네. 79페이지까지 5번에서 10번 이상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